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LVCC죠. 이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의 가장 메인 홀인 이 센트럴 홀에 나와 있는데요. 센트럴 홀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삼성이나 LG, 그다음에 중국의 가전 기업들, 뭐 일본의 가전 기업들, 소니 같은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가장 큰 관입니다. 그 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LG관이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LG관에 지금 황 부사장님이랑 같이 나와 봤는데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센트럴홀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CES 이러면은 센트럴홀이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앞쪽에 있는 구조 조형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큰 가전 대기업들, 우리나라 LG, 삼성, 그리고 뭐 소니, 파나소니카 같은 일본 기업들, 그리고 뭐 TCL, 하이센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 이렇게 아마 그 3국의 주요한 가전 제조사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아마 오늘 LVCC 센트럴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저희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라고 하면 항상 첫 화면에 나오는 CES 야치가 있는데 네네. 거기 들어오자마자 지금 바로 오른쪽에 LG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LG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 같기도 한데 이번 LG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LG는 어백스네이션 인텔리전스, 결국 AI를 공감지능이라는 걸로 조금 해석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집이라는 이 공간 자체를 하나의 큰 OS로 보면은 우리가 같은 AI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 대한 맥락으로 스토리를 풀고 있는 게 LG전자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아마 화면이라든지 전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중요하게 구성하는 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많은 커넥티드 디바이스. 이미 LG전자는 예를 들어서 TV를 샀다 이러면 스마트 TV거든요. 그러한 TV들이 뭐 몇 억대 수준으로 전 세계에 깔려 있기도 하고, 정말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두 번째, 우리가 최근 얘기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그 퓨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는데, 그런 AI와 함께 마지막에 이제 고객들을 위한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를 가지고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적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을까. 아마 기존의 가전사 이러면은 우리 제품들을 AI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LG전자는 그 공간을 좀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공감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테마를 가지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에 연결이 되는 많은 기기들을 이제는 뭐 TV뿐만이 아니고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LG전자는 작년 7월에 애톰이라는 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CES에서 이 애톰에 대한 그 전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홈 생태계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최근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스피커, 알렉스 스피커 자체가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소강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는 또 그들만의 스피커를 또 끄집어내므로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의 또 연맥을 또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스피커에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면 이 부분은 확실히 생성의 AI가 많이 커버가 된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LG 퓨런이라고 하는 것들은 멀티 에이전트의 하나인 거예요. 가전 간의 그다음 맥락 간의 대화에 이제 퓨런이 가운데 있는 거고, 결국 가까이의 디바이스가 하나의 에이전트가 돼서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우리가 영상이나 컨셉으로 그렸던 그런 공간에서 AI의 궁극적인 목표 내지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LG관 안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고 볼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다 둘러볼 수는 없고 제일 핵심되는 거 황 부사장님 하나 딱 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LG 퓨런 AI, LG 퓨런. 그래서 LLM 기반의 생성형 AI를 가지고 공간에 대한 센싱을 주로 하게 될 거고, 그 공간이 센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간에 대한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전체를 해석하고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생성의 AI가 어떻게 쓰일 것이냐라는 거에 그 가능성을 보여준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퓨런 AI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퓨런 AI를 지금 설명하는 뭔가 지금 방을 하나 꾸며 놓은 거고, 그 관련돼서 지금 조금 한번 여기
벽에 딱 지금 전시를 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CS 오고 할 때 야 어떤 이렇게 제품 나올까? 그렇죠. 투명한 거 나올까? 네. 더 큰 거 나올까? 이랬었는데 지금도 여기 뒤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뭔가 스토리텔링이에요 다. 네. 쭉 벽을 한번 타서 읽어보면은 아 이 기술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 패턴을 갖고 가면은 나중에는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스토리텔링으로 해놓은 게 이번 좀 CES의 전체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LG전자가 가장 그 부분을 잘 스토리텔링을 했고 몇 년 전까지만 하면은 스토리텔링으로 끝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올해 느꼈던 거는 아 이때까지 얘기했던 스토리텔링이 이제는 실제 구현이 되는구나 라고 했던 것들이 가장 크게 차이를 좀 다가왔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LG에서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이 퓨론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LG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보쉬관인데 보쉬는 사실 저희 드릴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쉬가 독일에서 엄청 큰 네. LG 삼성 못지않게 큰 회사고요. 네. 뭐 드릴뿐만이 아니고 네. 가전 제품이라든지 네. 뭐 스마트 시티 대부분의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쉬에 제가 올해 재밌게 봤던 것들은 여기 보면 그 전기 자전거의 그 일종의 스마트 시스템인데 하나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네. 배터리 락이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만일 분실했다, 네. 전기 자전거를 분실했다라고 하면 보쉬의 기술을 활용하면 배터리를 못 쓰게 방전시키고 락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자동차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긴 한데 네. 자전거까지 그런 기술들이 들어왔다라는 게 좀 특이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소프트웨어로 이 자전거에 대한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코어 컴포넌트로서 좀 공급하는 측면에서 좀 특이했던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훔쳐가도 네네. 전기로 아예 이거를 못 쓰게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무용지물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폰의 잠금 기능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하게 만들다 보니까 CES 때마다 보면은 막 큰 건 아니지만 좀 재밌는 거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또 있을까요? 네, 보쉬? 저쪽 가면은 네. 아마 또 베이비케어 관련된 제품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네. 뭔가 보쉬가 써져 있는 이 크레들이라고 하네요. 네. 그 아기 침대가 있는데 뭘까요 이게? 이게 그 설명으로는 네. 일종의 다중 모드 AI 에이전트 리볼이라고 하는 네. 프로덕트 제품 서비스 리본에 출시를 했는데 네네. 그래서 결국 UR을 케어하는데 다양한 모드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거고 영상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보쉬는 이제 이 영역의 AI를 가지고 AI 에이전트를 구현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도 네. 받은 걸로 저희가 좀 확인했습니다. 그 AI 에이전트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 이런 맞습니다. 컨셉인 그래서 거예요. 여기 저기 보면 이제 바이틀 사인도 있고 헬스 리포트도 있고 밑에 보면 이제 AI 컨버세이션도 있는 것들처럼 요게 이제 다중 AI 에이전트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들이 이제 역할들을 달리하면서 각 타스크를 개별의 어떤 AI들이 수행을 할 거다, 해 나간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침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육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아이들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게 자동으로만 움직여도 이 부모들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예 자동으로 재워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런 모든 타스크들을 서로 다른 미션의 AI들이 수행을 한다. 네, 그렇게 좀 저희는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항상 AI 에이전트 그럼 우리 일하는 데만 쓴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육아하는 데 쓰는 육아하는 데 쓰는 여기 이번 CES가 좀 이런 식으로 네. 정말 신기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쉬에 이어서 다음 지역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CES 로고가 있는 그 CES 아치 안에 들어오면 LG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보쉬가 있거든요. 그 옆에 지금 파나소닉이 굉장히 크게 관을 차렸는데 줄을 서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저희 그 앞에 있는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저는 이거 뭐 신기한 게 있나 싶었거든요. 네, 파나소닉은 아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키노트에서 설명을 많이 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하나의 포인트는 네. 파나소닉이 유미라고 하는 네. 이런 챗GPT처럼 생긴 생성의 AI 서비스를 들고 나왔어요. 클로우드를 만든 엔트로픽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네. 그 가족의 웰빙을 위한 디지털 코치라는 컨셉으로 서비스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뭐
이 건강 상태라든지 뭐 명상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한 또는 생활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코치를 해주는 컨셉인 거고, 엔트로픽하고의 협업을 했다라는 게 일본 기업으로서는 좀 디바이스가 아닌 서비스로서의 새로운 시도이지 않을까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LG랑 좀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좀 확연히 다른 면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LG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얘기했던 반면에 네. 파나소닉은 클로드, 엔트로픽하고의 협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전 제조사들이 테크 중심의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AI를 해석해내는 또 하나의 단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TV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집 안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의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개인적인 정보들을 모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지금 모든 가전업체들의 고민들이 굉장하군요. 뭐 작년까지만 하면은 집에 있는 본인들이 만들었던 가전제품, 그리고 집에 있는 다양한 IoT 기기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네. 여기에 있었다면은 올해는 공간의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공간에 최적화된 경험을 줄 수 있을까가 네. 아마 간통하고 있는 공동의 그런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한국 받고 독일 받고 일본 봤는데 옆에는 아무튼 이제 중국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한번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TCL인데 TCL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스폰서를 세게 해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TCL은 좀 뭘 봐야 됩니까? TCL도 마찬가지 저희가 LG, 보시, 파나소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공간의 AI를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컨셉에서 네. 이름이 에이미인데요. 네. 에이미가 AI 미예요. 잘라보면은 AI 미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공간에서 저기 보면은 그 아주 귀여운 캐릭터 로봇이죠. 네네.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 LG 삼성에서 홈 로봇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삼성의 볼리 LG Q9처럼 아마 가정용 AI 로봇을 컨셉을 지향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에이미라는 컨셉으로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가운데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형 네. 캐릭터와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움직이는 네. 그 부분들이 분리가 됩니다. 아. 그래서 거치를 시켜놓으면은 움직이고, 네. 그 빼놓으면은 또 하나의 캐릭터로서 인형처럼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고, 그게 단순 인형이 아니고 AI 미기 때문에 마찬가지 나를 이해하는 AI로서의 진화 발전을 좀 고민한다. 다만 이제 제가 확인해봤는데 언제 이 제품을 출시할 거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는 뭐 커플 오브 이어즈라고 하는 걸 봐서는 당분간은 출시 계획은 없다. 안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하게 봤던 장면은 뭐냐면 네. CES에서 중국 업체들이 네. 이러한 컨셉 제품들을 잘 출시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TCL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G전자, 삼성전자가 해왔던 플레이랑 좀 근접하게 쫓아온 게 아닌가. 특정 메시지를 던져놓고 또 충분히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뭐 1, 2년 안에 캐치업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로 치면은 컨셉카 먼저 발표하고 상황 봐서 상용차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중국 기업도 좀 이제 먼저 발표를 해놓고 상황 봐갖고 진짜 좀 더 고도화해서 몇 년 후에 진짜로 제품이 나올 수 있다. 좀 생각을 따라간다. 뭐 LG Q9이든 삼성의 볼리도 아직 양산 그랬었네요. 출시가 안 됐잖아요. 네. 컨셉을 먼저 보여주고 그냥 맥락을 이해했다, 공간에 대해서. 서비스 씬들을 보여준 것처럼 이들도 아마 똑같은 전략으로 확장은 되는데, 네. 이전에 단순히 제품만으로 시도할 때와는 좀 다가오는 느낌이 좀 다른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문하면은 인형 준다고 해서 저도 설문을 몇 개 눌러봤는데 계속 거기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이 인형이 뭐 내 친구처럼 느껴지니? 뭐 애완동물처럼 느껴지니? 아니면은 내 그냥 가전을 컨트롤하는 기기로 느껴지니? 막 그런 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 이 가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 로봇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중국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가 또 주요 관들을 좀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회사인데요. 하이센스 좀 볼 게 있습니까? 네, 하이센스는 뭐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컨셉들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데 올해는 다른 것보다 네. 아마 이들은 AI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목으로만 딱 알 수 있습니다. 네. AI Your Life 라고 해서 모든 존에 AI Your Game, AI Your City, 이렇게 AI가 다 붙어 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디바이스는 그 인터넷에 커넥티드가 되고, 네. 그리고 디바이스 자체에 AI가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돼 있다는 것들을
관의 존 자체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이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네. 저는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TCL 다음으로 짧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네. 그럼 바로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센스 바로 앞에 이제 SK관이 있어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는 아마 여러 이제 내용들 중에 SK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뭐 AI 서비스, 네. 그리고 AI 생태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AI 데이터 센터. 아, 네. 세 가지에 대한 컨셉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생태계를 주도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SK 그룹 전체의 미션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AI에 대한 해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저희가 아마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생태계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SK가 이야기하고 있는 AI 서비스 중에 우리가 실생활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마 SK텔레콤의 뭐 스캠 방지 네. 그런 AI 서비스 잠깐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전부 AI 서비스와 관련된 네. SK만의 생성 AI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기 안티스캠 AI 이 부분들이 이번에 아.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피싱이라든지 네. 보이스피싱 같은 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금융사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AI 기술로 사전에 디텍팅 해가지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는 실제로 주고받는 문자라든지 여러 내용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 기술들이 일상생활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불편들을 좀 해결하는 접근으로서 이런 안티스캠에 대한 부분들은 좀 크게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고, 너무 좋은 게 뭐 보이스 피싱을 당할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은 진짜 전화로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직접 대면을 하면은 사기인 거를 알기 때문에 전화로 다 지령을 내리고 하는데, 그거를 통신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차단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술이네요. 뭐 일상생활에서 AI가 자연스럽게 녹여들면서 네. 뭐 피해를 방지하는 모습으로서는 저는 좀 의미가 있었던 AI 서비스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통신사라서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전시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저희는 그 또 옆에 있는 삼성관에 들어왔는데요. 삼성이 작년에는 이 닫혀있는 관으로 만들어서 아무 데서나 들어올 수 없고 이게 줄을 서서 들어와야 돼서 쉽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좀 오픈형으로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오픈형으로 만들었고, 많은 이제 제품들이 돌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네. 좀 화면에 붙어 있고, 그리고 직접 뭐 터치보다는 이제 영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올해 삼성전자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안쪽에 보면은 이번에는 뭐 미술관처럼 디스플레이가 이 그림의 질감을 살려준다라고 해서 이제 미술관처럼 꾸며놓기도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벽에 이게 다 붙여놔갖고 옆에 설명이 돼 있어서 마치 좀 박물관 온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이제 AI for All, Everyday, Everywhere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모든 곳에 AI를 적용할 것이냐라는 네. 메시지는 잘 뽑았고, 저희는 많은 전시들 중에 저는 이제 딱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은 이제 스마트 띵즈를 가지고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생태계를 확장했는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그 연결의 확장에서 배하고 네. 그리고 자동차.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모형 배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기존의 뭐 홈이라는 공간에서 네. 그다음에 자동차라고 하는 야외 공간, 네. 그리고 바다 공간까지 확장을 했던 게 네. 제가 봤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아이폰을 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고객들이 느끼는 거에 보안이 좀 강력하다. 아, 그죠. 이런 이제 인식들을 가지는 것처럼 네. 그 삼성의 녹스 기술을 가지고 네. 암호화라든지 이런 걸 강력하게 처리를 해서 그 고객들한테 좀 안심을 가지고 이러한 스마트홈 생태계 내지는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활용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삼성은 스마트 띵즈로 기기를 연결하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이미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자동차랑 배까지도 간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메시지 하나이고요. 또 애플 인텔리전스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애플이 보안이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랑 비교해서 AI를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 온 디바이스에서 그냥 처리를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이게 뭐 클라우드를 거쳐 갔다 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신 간에도 네네. 이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되게 핀포인트를 좀 찝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좀 삼성관이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또 다음 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LVCC 센트럴, 그러니까 CES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을 저쪽 지금 출발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끝까지 와봤는데요. 저 그 끝에 소니가 있습니다. 지금 한중일 삼국지에서 뭐 지금 계속 한국 보고 중국 보고 일본 보고 한국 보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소니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조금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소니 이러면 가전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니가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를 건 게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 비전인 거예요. 그 말은 네. 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시회에서 소니는 더 이상 가전회사는 아니다. 선언한 겁니까?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시된 것들도 결국에는 영상을 네. 어떻게 만드느냐, 자동차에서의 영상들을 쉽게 만들기 위한 장비, 그리고 PXO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붙여서 이제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XYN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모션 캡처하고 있는 그 이제 두 가지의 큰 테마의 이제 전시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결국에는 컨텐츠 기업으로서 아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의 어떤 변화하고 그 기술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또 한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가전제품들이 있었거든요. TV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크게 전시 테마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니가 보여주는 네. 비즈니스 모델의 큰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의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꼭 한번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게 확실히 좀 보인 것 같은 게, 작년에 왔을 때도 좀 신기했던 게 가전은 거의 없고, 특히 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영화 이런 게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에 VR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우리가 바로 즐길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도 사실은 되게 적어졌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B2B로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영화를 만든다거나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그 기술, B2B 기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걸 이제 어떻게 찍냐. 그게 또 비용 효율적으로 어떻게 찍을 네.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소니는 확실히 이제는 좀 컨텐츠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기를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이번에 3D로 어떻게 하면은 변환할 수 있나. 카메라를 찍으면, 사진을 찍으면 3D화 시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람한테 모션 캡처를 하면은 바로 3D화 바로 3D 로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소니가 제작하는 기술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공간 컴퓨팅이나 이런 쪽도 보는 사람들도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재밌게 즐길 수 있잖아요. 뭐 오랫동안 소니는 VR 영역, 그리고 이러한 모션을 캡처하거나 새로운 공간 컴퓨팅과 관련된 유관 영역에서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방향에서는 확실하게 한 발짝 앞서서 소니가 선보이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센트럴관을 이렇게 다 봤잖아요. 네네. 한중일 삼국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대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본은 색깔이 확실히 바뀌었다. 그 기존에는 내수 중심에서 우리끼리만 비즈니스 할 거야 라는 게 좀 강했다면은, 올해는 글로벌을 좀 지향을 하면서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CES에서 LG전자, 삼성전자가 가장 하이라이트된 전시관입니다. 네. 그런 명맥은 여전히 유지를 해오고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환호를 보이고 있는 관은 LG전자, 삼성전자임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가 느꼈던 위협이라고 하면은 중국, TCL과 하이센스가 경쟁자로서 신경을 써야 되는 위치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뭐 제품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AI라는 메시지들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그 격차가 멀지 않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이런 CES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한국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중국의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기술력이 미국 못지않게 뛰어납니다. 네. 지금 외형적 디자인만 쫓아오던 가전 회사들이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좀 더 수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근시일 내에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좀 더 뛰어난 그런 메시지를 뽑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도 느꼈던 올해의 CES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황 부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센트럴관을 한번, 가장 주요되는 관을 쭉 한번 돌아봤고요. 여기 이제 너무 큰 대기업만 있었는데, 혹시 좀 다른 관에 살짝만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아마도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이제 놀스월이죠.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 브랜드 회사 몇 군데만, 그쪽도 이제 핀포인트를 좀 찍고 한번 가보시죠. 네, 그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티타임즈에서도 몇 개월 전에 사실 소개해드린 회사거든요. 반가운 회사가 있는데, 다쏘가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좀 저희가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다쏘 시스템즈라고 하면 프랑스 회사이고, 지난 한 2, 3년간 계속 버추얼 트윈, 결국
사람을 그대로 디지털에 똑같이 모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이게 양산이 돼서 나가기 출시될 때까지는 시간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네.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장을 똑같이 시뮬레이션해서 디지털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뭐 심장병을 추적한다라든지 뭐 의사들이 이걸 활용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약비나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임상 시험을 할 때 방법론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겁니다.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그들의 전략을 계속 시장에 알리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내부적으로는 큰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었나. 저는 이 메시지 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부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곧 구현이 되면 정말 바이오 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될 만한 회사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요 지금 다스토 옆에 또 에버트. 네, 에버트로 한번 그러면 네. 이동을 해보시죠. 에버트 하면 뭐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소개된 제품이라고 하면은 예.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네. 에버트사가 출시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와서 보니까 네. 링고라고 하는 저 제품은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네. 일반인 대상으로 약간 어. 스피노프한 겁니다. 피보팅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똑같이 부착을 하고 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치는 거를 또 확인을 하고 운동할 때 그런 코치도 받을 수 있고 음식에 대한 코치도 받을 수 있는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게 이제 혈당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인 거고 네.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이 일종의 코치를 받을 수 있는 B2C 서비스를 출시했다. 결국 비즈니스가 기존에는 환자를 대상한 비즈니스였다면은 이걸 좀 더 넓혀가지고 확장이 된 부분들이고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몇몇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이어트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는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비즈니스 피보팅, 트랜스포메이션에 재미있는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디바이스 스펙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 용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른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 자체도 이제 규제를 일부 받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네. 또 조만간 우리나라의 당뇨병 연소혈당 측정기가 수출됐던 것처럼 네. 확산이 되면은 글로벌 우리 소비자들도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든 우리의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피보팅해서 훨씬 더 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명심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지막 회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3M, 3M. 뭐 포스트잇, 네, 포스트잇, 스카치 테이프. 테이프. 네. 근데 3M이 생각보다 많은 산업에 그들의 네.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CS에 대체 왜 나온 겁니까? 그래서 3M은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 uncomplicated. 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겠다라는 걸 메시지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3M은 여러 이제 소재들이 많은데요. 뭐 이 소재들 중에서 네. 좀 특이하다, 의미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올해 이제 CES의 또 다른 측면, 뭐 ESG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설명하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필터요. 필터인데 우리가 아는 필터는 일회용이죠. 네. 필터를 쓰고 뭐 지저분해지면 이렇게 버리고. 네. 근데 이거를 세척해서 쓸 수 있는 필터가 나왔다고 해요. 이들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좀 더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3M 부스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3M의 혁신까지 왜 CES에 나왔나 했는데 3M이 나온 이유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센트럴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스에 우리가 조금 평소에 많이 들어봤던 회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너무 넓어서 사실 CES 뭐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항상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포인트 되는 곳들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총정리 때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